네, 취업 준비생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될 산업 이슈를 날카롭게 파헤쳐보는 이슈 네. 파인더 시간입니다. 네, 산업 이슈에 대해서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정리해 주실 분입니다.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투잡스에서 이 출석률이 가장 좋은 우리 건쌤인데 건쌤의 어떻게 보면 메인 캐릭터입니다. 본캐 우리 이슈 파인더로 찾아오셨는데 네. 오늘 어떤 이슈도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또 이제 아무래도 디지털 또 저버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또 네. 뭐 루나 사태도 있었고 하다 맞아요. 보니까 그와 관련돼 가지고 웹3, 그러니까 웹3. 웹 3.0 웹3.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걸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앱 네. 3.0으로 해야 3.0 인 줄 될지. 알았는데 저도요. 웹3라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네. 점령이 우리 맞습니다. 또 뉴스할 때 점령이 소수점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는데 점령. 웹3로 끝내는군요. 네. 약간 저도 이제 사대주의자는 아닌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외국에서 먼저 발생된 개념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제 웹3라고 보통 웹3, 이제 불리더라고요. 웹3.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3.0은 빼버리고 그냥 웹3 빼고. 3만. 네, 해가지고 맞아요. 웹3라고 하고 저도 이제 새로 생긴 용어다 보니까 생소하긴 합니다. 맞아요. 요걸 갖고 오셨는데 네. 자 분명 오늘 그 웹3와 초면인 분들도 분명히 3D는커녕 웹2나 1도 모르는데 2도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 네. 일단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좀 들어보죠.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웹3라 그래서 그냥 그거 하나만 똑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웹1과 2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3를 이해하기 전에 앞서서 1이 뭔지 2가 뭔지를 좀 이해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1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 저 이거 시청하고 계시죠? 이 내용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과거에 이제 신문이나 TV를 통해 가지고 매체들을 통해서 일방향적으로 이 시청자들 그리고 이거 이용자들한테 정보를 전달했던 방식.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 나우누리나 막 이렇게 해서 WWW 월드와이드 웹 처음에 나왔을 때, W. 네, 네. 그때 웹 기술 초반에 이제 예. 그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이 시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웹2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네. 대표적인 예시를 들냐면요.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게 다 웹2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 운영자가 이제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운영 자체는 개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블로그도 결국에는 뭐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네. 내가 직접 업로드하고 그리고 관련된 소식을 공유하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모두가 참여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이 시대가 웹2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발전된 형태가 어쨌든 앱3인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제 웹2 이후에 진화된 차세대 웹을 이제 웹3라고 부르긴 하는데 예. 이게 저도 이 웹3라는 게 너무 이슈라서 막 이 예시를 찾아보려고 정말 노력을 이거 많이 어렵지 했어요. 않나요, 이거?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쉽게 설명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진짜 뭐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유럽도 그렇고 다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형태가 없습니다. 형태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가시적인 형태는 현재 없어서 예. 이게 뭐다라고 정의를 내리드리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지어 뭐 학계에서조차도 이 웹3가 뭐다라고 해가지고 서로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코인이나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사실 이제 탈중앙화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탈중앙화 움직임에 맞춰서 웹2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그 소유권이 온전히 나한테 있는가 이거는 사실은 잘 모르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 외에도 이 개인화 즉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로 발전을 해가지고 웹2에서 소유권이 추가된 형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골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막 구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한두 번 정도 검색하다 보면은 그에 맞춰가지고 광고 분명히 소름 돋게 내가 필요했던 거, 내가 검색했던 게 뜨고 막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 잘 엄밀히 따져보면은 사실은 거기서 생겨 있는 데이터들도 온전히 내 건인데도 불구하고 구글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노출하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데이터들도 내가 사용자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구글한테 그 사용권이 넘어가 있는 형태로 발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이것마저도 온전히 개인화를 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자. 약간 이런 움직임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사용자 맞춤형 인공지능 이런 것들은 이제 시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그 데이터 기반의 기술이다 이렇게 뭐 봐야 되는 거에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봐야 돼요? 저도 이제 맨 처음에는 이 웹3가 그럼 결국에는 이제 온전히 내 데이터를 내가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것 때문에 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철학이더라고요. 철학이에요. 네, 그래서 그럼, 뭐 새로운 기술이나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우리 기술이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문화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지금 말한 그럼 데이터 관련돼 가지고 이런 광고를 띄워주고 하는 것들은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그게 시멘틱 웹이라는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시멘틱 웹.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웹3랑 시멘틱 웹을 혼용해 가지고 대부분 네. 다 그냥 시멘틱 웹이 웹3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주류 학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개는 다른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멘틱 웹은 기술이다, 철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 시멘틱 웹도 어떤 얘기인지를 시멘틱 웹이라는 게 뭔지 또 알아봐야겠네요. 네, 알아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게 기계끼리 대화를 주고받는 것으로 웹을 지능형으로 만들어서 컴퓨터들이 웹상에서 모든 데이터나 컨텐츠를 개인한테 분석해가지고 맞춤형으로 인간들한테 전달해주는 형식인데, 네. 이렇게만 얘기하면 진짜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시를 들면요, 제가 이제 해외여행을 예시로 갖고 와봤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뭐 지금 이제 코로나가 풀렸으니까 푸켓으로 한번 여행을 가보자라고 한다면, 푸켓으로 일단 여행을 가는 그 날짜나 시간은 정해져 있을지라도 관련돼 가지고 비행기 티켓은 어디서 예매하는 게 제일 쌀지 또 알아봐야 되고, 네. 나아가서 숙소도 알아봐야 숙소도 되고. 또 알아봐야 되고, 네, 레크레이션도 알아봐야 되고, 네. 그러니까 알아봐야 되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시멘틱 웹이 적용이 돼가지고 막 세부 일정에 대해서 내가 이런 기능적인 것들이 다 인터넷상에 떠도는 정보들을 취합할 수 있는 인공지능형 웹이 나왔다라고 네. 한다면, 거기다가 그냥 내가 일정과 내 선호, 나는 그냥 조용한 데가 좋아 정도만 입력하면은 다 나오는 최고의 컨디션으로 어디? 여기 숙소 얼마, 네. 비행기 편 뭐. 이렇게 다다닥 예매만 하세요 라고 나와주는 거. 네. 이게 사실상 시멘틱 웹의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시멘틱 앱과 앱3 좀 혼동이 좀 될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제 혼동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같이 이걸 고민해봐야 돼. 네. 같이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크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만 기억해 놓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은 기술과 용어는 별개다. 사용되는 기술과 용어는 별개다. 그러니까 둘 다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멘틱 웹이 됐던 웹3가 됐던.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웹3는 기술이 그냥 접목된 형태인 거고 철학이기 때문에 시멘틱 웹 그 자체는 그냥 기술로서 그냥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거는 투명하고 민주적인가, 이 어쨌든 철학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투명하고 민주적인가. 네, 내가 만들어낸 데이터들, 그러니까 앞서 시멘틱 웹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든 데이터를 입력해가지고 정보를 추출해 오는 것도 사실 인터넷 떠도는 많은 데이터들을 취합해 오는 거지, 그게 온전히 내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웹3는 내가 만들어내는 이런 데이터, 심지어 방금 얘기했던 그런 나 몇 시에 어디 비행 갈 거야 라는 그 데이터마저도 온전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이 있는가, 이런 이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어쨌든 웹2에서는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유튜브든 뭐 페이스북이든 이런 SNS, 인스타 같은 데서 우리가 뭘 업로드하고 어떻게 해도 내 공간이 있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그 소유권은 그쪽에 다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활용하는 것 뿐인데, 맞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그런 어떤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들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업로드한 내용들, 이거의 주체는 내 것이고 좀 더 소유가 내 걸로 온다, 개인화된다는 그런 개념을 좀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시를 또 하나 들고 싶은 게 게임이거든요. 게임. 네. 가장 이제 뭐 이렇게 아이템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게임,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자가 리니지 사실 같은 거. 리니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리니지는 이제 아이템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네. 약관을 잘 살펴보시면은 네. 그 모든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몇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더라도 거기서 나온 소유권은 결국에는 회사가 갖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아, 있습니다. 구매를 했어도 네, 했어도. 원래 그 종속적으로 돼 있는 거는 그쪽 회사 거다, 이거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게임을 열심히 해서 거기서 아이템이 새롭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음. 아이템의 원칙상 소유권은 이제 회사가 갖고 회사다.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열심히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소유권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 이것도 내가 만든 데이터인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런 개념들이 결국에는 쌓여서 이제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모든 콘텐츠마저도 사실은 온전히 나한테 귀속이 돼야 된다. 그렇죠? 개인화돼야 된다. 맞아요. 이 움직임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최근에 들어서 이제
사실 웹 1, 2의 개념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웹 2였구나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웹 3가 이슈가 된 이유는 뭐 어떤 세대의 변화 때문인 걸까요? 뭘까요? 네, 저는 이제 네. 그래도 이제 코인이 가장 큰 영향을 했다고 코인 생각합니다. 때문에 코인과 맞아 웹 3 관련 테마 많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코인과 관련해가지고 블록체인이라든지 네.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골자가 초개인화와 탈중앙화잖아요. 맞아요. 이런 모든 개념들이 맞물려서 일어났던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음. 그나마 이제 사실은 이것도 일반인들이 거의 모르던 시대였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또 코인계의 도지파더로 유명하잖아요. 진짜 그 뭐 그냥 이게 도지코인 자체가 이제 재미로 찍어낸 거라고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분 때문에 완전 뭐 엄청나게 천정부지로 천정부지로 경험이 올라갔죠. 있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분이 오히려 갑자기 웹3는 그냥 마케팅 용어일 뿐이다. 이런 건 실존할 수가 없다 하면서 갑자기 비판을 엄청 하더라고요. 관심과 노이즈 마케팅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그 노이즈 마케팅 덕분에 더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가장 네.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디파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제 디파이도 말 어려워. 네. 디파이라는 그러니까. 것도. 디파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 웹3가 같이 좀 떠오르고 있지 않을까. 이게 오히려 지금 네. 실생활에 더 많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이게 웹3랑 같이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네. 디파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Decentralized Finance, 그러니까 디파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탈중앙화되어 있는 금융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탈중앙화. 이 말도 하기 어렵긴 어려워요. 해요. 네. 탈중앙화란 말. 그렇다면 앱3의 대표적인 예시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이제 막 예시를 열심히 찾아봤다. 이제 취준생들한테 예시 보여줘야겠다라고 했는데 없습니다. 없어서 예. 킬링 앱이나 킬링 컨텐츠라 불리는 앱은 아직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한 5년, 3년에서 5년은 기다려야지 뭔가 딱 와닿는 가시적인 건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딱 와닿는 거는 아예 없어요. 왜 그럴까 이제 알아봤더니 이 기본적인 웹 개발 개념이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 기본적인 일반적인 웹 개발은 기본적으로 3계층 아키텍처라 그래가지고 프론트 앱 서버랑 중간 계층 애플리케이션 서버 그리고 백엔드 데이터베이스를 기본 골자로 해서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발자들 입장에서도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 개념이 그냥 본인들이 만드는 개념인 건데 그렇죠. 이걸 벗어난 거니까 이제 아예 개념을 모를 수도 없기도 하고 그럴 지금도 수 있겠네요. 아직까지도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사실은 웹3 스택이라고 해가지고 이 네. 개발 아, 그렇죠. 환경도 네. 기본적으로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아, 이게 이것도 가능한 거냐? 네, 절대적인 정의가 또 아닙니다. 여기에 어. 뭐 어떤 사람들은 한 열 몇 개를 더 추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빼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이제 엣지앤노드라는 그 웹3 개발 회사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엔지니어가 정의를 내린 건데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개발 환경, 파일 스토리지, P2P 데이터베이스, 뭐 신원 확인이라든지 API라든지 클라이언트라든지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런 것까지 모두 스택을 쌓아야지 일반적인 웹 개발이 아니라 웹3 개발이다라고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개발해야 되는 요소들이라든지 계층이라든지 환경이 말도 너무 어렵고 말도 어렵고 굉장히 많겠죠. 그럼 네. 개발자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프론트나 백 이 정도만 기억하고서는 열심히 연습해 놓은 경우가 많은데 네. 만약에 웹3를 개발하는 개발자가 되고 싶다? 그럼 이걸 다 알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3계층 아키텍처에 익숙해 있는 개발자들도 이렇게 헷갈려고 이게 가능한 거라 얘기하는데 일반인은 뭔 말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만드신 분 입장에서는 누가 만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아무거나라기보다는 어려운 개념이니까 넣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보완해 가자는 개념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가시적인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웹3 테마에 대해서 혼자 찾아보고 알아본 적이 있지만 도저히 봐도 쉽게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이거 얘기하는 거라는 게 없어서 굉장히 좀 어렵다 보다가 아예 모르겠다고 많은 적이 있었는데 취업 준비생들이 과연 그럼 이거를 미리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맞아요. 이것도 좀 의문이 생기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블록체인 분야에서 뭐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사실은 뭐 스토리지 분야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보안 분야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실은 이런 그 블록체인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웹3 개념에서 탈중앙화에 대한 이야기나 개인화에 대한 요소는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준생들도 꼭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시가 없다 할지라도 웹3를 표방하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지칭해서 가리키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기억을 해놓으시는 게 오히려 그 예시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렇겠네요. 대표적인 산업군을 하나를 뽑아드리면은 저는 금융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 쪽에. 네, 앞서 이제 디파이라 그랬죠. 이제 네. 금융 서비스의 탈중앙화 가치를 더한 산업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디파이 분야가 중개자를 없애고 개인 간의 P2P 거래로 좀 더 진화시켜 가지고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자라는 움직임이거든요. 이게 증권회사가 진짜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권에서 굉장히 이제 걱정이 많죠. 브로커리지가 그럼요. 거의 없어지고 있는 뭐 먹고 추세다 살아야 보니까. 되나 이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 시장에서 이제 중개자 역할을 했던 게 은행이나 뭐 증권사나 뭐 심지어는 지금 현재 있는 업비트나 빗썸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도 포함이 맞아요. 됩니다. 얘네들도 기본적으로 거래를 하는 그 과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마저도 아깝다 이거죠. 그래서 디파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 그리고 자동화 기술도 중개자 역할을 대신해 가지고 수수료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저는 대표적인 예시를 뭐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요, 저는 유니스왑이라는 거래소를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코인도 있잖아요. 네, 유니스왑. 맞습니다. 유니스왑 코인 거래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코인이 그 유니스왑에서 나온 기본적인 화폐 개념. 그 거래소에 나온 개념이군요. 네, 아,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유니스왑이라는 곳이 현재 하루 거래량 제가 이거를 조사했을 때 네.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이 얼마예요? 굉장히 하락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하루 추천도 거래량이 있잖아요. 1조 원이 넘습니다. 1조 원이요? 네. 그러니까 개인 간 P2P 거래량이 1조 원이 넘는다는 건 엄청나게 큰 규모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에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요. 저희가 만약에 은행을 이용한다고 치면은 가가지고 신분증 제시하고 네. 계좌 만들고 그리고 카드도 만들고 인터넷 뱅킹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신원증명 다 하고서는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그냥 인터넷 월렛 그 코인 월렛만 있으면은 거래가 가능하고요. 네. 개인정보 거래도 제공도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교환 가격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요,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수요랑 공급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네. 그 맞춰가지고 거래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뭔가 우리가 이런 개인정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뭐 주민등록 번호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화번호까지도 당연히 이제 플랫폼에다 제공해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마저도 개인화되고 제공할 필요가 없다, 탈중앙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음. 아무래도 이런 웹3에 대해서 열을 굉장히 올리고 있고 이 탈중앙화와 개인화에 대한 욕심을 같이 함께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접목시킬 수 있을지, 향후 전망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개념 정도는 좀 이해를 꾸준히 반복해서 보시면서 그 개념을 좀 알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보면은 지금 탈중앙화라는 말도 굉장히 어려운데 대표적으로 NFT가 이거에 조금 탈중앙화의 기술 중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제 NFT도 어떻게 보면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이제 그 기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NFT 같은 경우에는 모든 디지털 자료랑 결합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유독 미술품에 좀 많이 연결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어쨌든 간 웹3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유망한 이 기술과 접목되는 웹3 분야가 뭐냐라고 하면요, 가장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게 사실은 음악입니다. 음악이요? 네, 음악이요.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음악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좀 페이스북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은행이라든지 그런 거랑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멜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과다하게 수수료를 받아간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저작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수수료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수익 배분율을 듣고 문제가 많이 벌어지니 이것도 탈중앙화를 하자라고 아, 해서 거래소 여기서 없애듯이 그냥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소비자와 저작권자가 바로 연동이 되는 연결될 수 있는. 네, 그래서 애초에 자신의 음원이나 음악에 대해서 NFT를 발행을 해서 그 저작권을 배분을 하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 저작권은 이제 실제 온전한 저작권 소유권은 당연히 이제 저작자가 갖지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배분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뭐 콘서트 티켓 제일 앞자리를 준다든지 네. 네, 이런 식으로 조금 NFT랑 연결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낮게 측정을 하면서 동시에 탈중앙화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럴 거군요. 자, 기술이 발전이 뭐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은 아닙니다만 네. 웹3의 시대도 결국에는 뭐 아까 얘기도 5년, 10년 얘기하셨습니다만 머지않아 찾아오게 될 것이고 이게 결국엔 이런 얘기하는 거였는데 그때 그렇게 어려웠어 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시대가 올 텐데 이런 웹3와 그 기술들 분명히
좋은 점이 있다면 또 음지가 있어요. 네. 단점이 있을 텐데 단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이제 사실은 앞서 제가 유니스왑을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게 또 단점인 것 같아요. 단점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앞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개인 신원 정보를 입력을 해놓고서는 그거에 대해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거래 기록이 남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확인을 해서 범죄 같은 것들도 미리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겠죠. 네. 대표적인 예시로 보이스피싱 관련해가지고 범죄를 미리 사전에 예방했던 은행원들한테 표창을 주는 사례 같이요. 근데 이 유니스왑에서 월렛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월렛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그냥 주소만 나와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도 거래가 가능해져 버리니 네. 사실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그럴 수 다분하다. 있죠. 네. 맞아요. 돈 세탁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우려가 가장 큰 단점일 수 있고요. 음. 두 번째 단점은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거래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사실은 여러분들 아마 코인 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어떤 지갑에서 어떤 지갑으로 몇 개의 코인이 이동됐는지 지금도 보이는 거. 그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블록체인 환경의 가장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개인 정보고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도 그리고 불구하고 그 관리를 하는 그 업체나 그 시스템에서 그거를 과연 모를까? 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 데이터나 장치 데이터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뭐 당연히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뭐 해킹이라든지 훼손은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보안적인 측면에서 누가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조금은 데이터 접근성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단점이 될 수 있지 않냐라는 또 그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좀 낯설지만 머지않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웹3 시대를 기다리면서 취준생이 꼭 알아야 될 포인트 다시 한번 한 짚어주시죠. 2분 남았는데요. 네.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페이스북도 많이 쓰시고 이제 인스타그램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올린 자료들 진짜 온전히 여러분들 건가요? 만약에 인스타그램이 문을 닫는다면 그 콘텐츠는 어디로 갈까요? 뭐 페이스북이 닫는다면 대표적인 예시가 싸이월드였죠. 저도 어렸을 때 싸이월드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사진을 올려놨었는데 요즘 또 싸이월드 사진 다시 또 올라오면서 다시 또 네. 인스타에 또 엄청 나 옛날에 20년 전 사진 올리는 이런 분 많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저도 머리 길이가 써니만큼 긴 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 진짜요? 옛날 사진을 보면서. 헤드뱅잉 좀 했으니까 옛날에. 헤드뱅이 좀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그런 정보들, 데이터들, 컨텐츠들마저도 사실은 온전히 내 소유권인데도 불구하고 플랫폼 기업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제 인터넷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확산되고 기술이 계속 나날이 발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내가 만들어낸 데이터들, 창출해낸 컨텐츠, 가치들은 온전히 나한테 소유권이 과연 귀속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웹3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얻게 된 내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내 직무에서는 이 웹3가 그럼 어떤 식으로 응용될 수 있을지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금 지원하는 산업군이나 기업들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좀 더 발전돼 가지고 미래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시면은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실제 나왔던 이제 금융 서비스라든지 사례들을 접목시켜서 생각해 보신다면은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쪽에 취업하신 여러분들한테 분들 같은 경우는 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정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 20분 남았는데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 짧게 한 말씀 해보실까요? 네. 여러분들 저도 이 개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슈는 항상 어렵고 새로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저처럼 일단은 찾아보세요. 예. 찾아보시다 보고 맞아요. 직접 사용해 보시다 보면요. 조금씩이라도 개념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였을 때 여러분도 충분히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정도는 확실히 얻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